상담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 과탐을 너무 모르고요. 저는 이 친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할 수가 없는데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 이게 핵심이거든요.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후 바로 선택과목 확정인 고1입니다. 탐구과목 선택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주시는 많은 영상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 과목 선택 중 과탐, 사탐, 선택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탐구 중 4과목을 선택하며 각각 한 과목 이상 선택을 필수로 합니다. 제가 수학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생님과 상담해보고 찾아본 내용도 있는데 현재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물리, 지구과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 3과목을 생각했으나 수학교육과의 탐구를 크게 보지 않는다 하여 교육과 엮기 위해 사회탐구와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과탐으로 채우기 위해 수학과 관련 있는 물리와 그리고 남은 한 가지는 지구과학으로 선택 준비 중입니다. 올해 상위권 의대 준비생이 좀 많고 애초에 생명과학은 싫어해서 생명과학은 꺼리고, 화학은 제가 좋아하지만 수능이나 다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지구과학이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수능 역시 물지로 잡고 싶습니다. 화학과 지구과학 중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죠. 3학년 역사, 탐구 과목 2개, 교육과의 연관을 위해 생활과 윤리와 수학과 연관을 위해 물리2를 선택할 것입니다. 통합과학은 방학 때 개념서, 유형서를 완벽하게 읽고 들어간 만큼 원과목에서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신은 중간고사 1.5, 전교 8등이고 통합과학 1등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상에서 선생님께서 과탐 3과목을 강조하셔서 제 상황에 대입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이 글의 핵심은 그거죠. 제 영상을 봤는데 본인이 필요한 것만 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걸 선택했느냐 보다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걸 준비했는지 깡그리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내신 자기가 더 잘할 자신이 있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오늘 7월 5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 영상을 혹시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전 영상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통합과학은 기본 골조가 1학기 중간고사를 상당히 쉽게 냅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때 어렵게 내는 형태가 꽤 많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문제 수준의 차이가 났냐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쉽다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자, 제가 실제로 현재 기출되었던 기말고사 문항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교는 기숙학교로 알려진 좀 유명 학교 문제인데요. 이번에 오류가 날 정도로 어렵게 났습니다. 자, 생명 파트도요. 지금 B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B는요,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흡을 통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작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걸 원래는 고1 통합과학 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화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호흡을 진행하게 되면 ADP와 인을 ATP로 합성합니다. 생명과학 원 수준의 내용인데, ATP 합성은 또 동화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니은 지문 B에서 나와 같은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가 생성된다. 나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가 더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합과학 기준에서는 A가 하고 있는 광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흡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합성으로 보면 니은 지문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안 가르치죠. 그래서 이걸 이의제기를 했더니 이걸 재시험 본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생명지구과학도 결코 통합과학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얘기한 내신 성적,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 열심히 했고 잘했고 결과도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준 정보에는 선행으로 물리나 지구과학을 얼만큼 했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상담할 때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과탐을 너무 모르고요, 저는 이 친구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줘도 제가 점쟁이처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사전에 겨울방학 때 준비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제 경험상 겨울방학 때 준비해서 이걸 1등급까지 끌어올리는 거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1과 고2는 어떤 내신의 차이점이냐? 고1은 전체 통합으로 내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도 많죠. 근데 고2는 선택 과목에 따라 인원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등급이 너무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유지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해줬던 내신 점수는 고1 1학기 중간고사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기말고사에 얼만큼 내신이 미끄러졌거나 아니면 보존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함부로 상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굉장히 웃긴 말이라고. 아무것도 모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해버리면 이미 다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수학교육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과로만 결정을 딱 해놓고 그리고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요. 안 해야 될 것들을 찾습니다. 이런 식의 선택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새싹이 나고 있는데 가지를 치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수학교육과 한 과만 보고 가다가 만약에요. 진짜 만에 하나 본인이 생각한 대로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자, 이렇게 된다면 본인이 선택한 방식은 절대로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자, 수학교육과를 선택하고 과탐 2과목을 선택해서 제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수학교육과 한 과만 보고 다른 것들을 쳐내는 과정이 더 많았고 본인이 선택했던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난 나를 믿고 난 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확신에 동조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근거 없는 확신은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얼만큼 공부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갔는데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중간에 중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미래를 너무 한정짓고 너무 한 가지 과만 보고 있는 행위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직업이라는 건 또는 자기 진로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명명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문과 스타일인지 이과 스타일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세상에는 문과 나온 사람과 이과 나온 사람이 나눠지긴 하지만 문과 스타일과 이과 스타일이 정확하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진로를 잡고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호불호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친구 글에 보면 애초에 생명과학은 싫어해서 생명과학을 꺼려지고 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기의 진로를 가기 위해서 싫어하는 걸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로를 선택할 때는요. 본인이 안정형인지 아니면 몰입형인지 보세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몰입형이다. 난 이 진로 아니면 나는 정말 안 할 거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엄청난 노력과 하기 싫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끌고 갈 수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진로로 갔다고 딱 그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적합한 걸 찾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가지 과만 진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다가 좀만 틀어지면요. 물리 내려놓고요. 지구과학 한 과목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탐 쪽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또 싫어하셨고 화학은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들은 너무 외나무 다리를 걷는 선택이다. 이 친구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점은 뭐냐면 판단 기준이 참으로 모호하고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이 미끄러져 내리면 다른 루트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이 뭐였느냐, 어떤 준비를 했느냐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너무 한 가지 길로만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지를 줄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내가 가진 공부 역량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난 요거에 몰빵하겠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